자, 반갑습니다. 변호산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파트 폭탄 돌리기, 폭탄이 터지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집값, 전셋값 너무 올랐는데 담보 최대한 하여 내 집 마련. 이러한 결과, 막차를 탄 결과, 그 결과는 말씀드리나 마나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과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흔히 막차를 탔다라는 말이 있죠. 이 이야기는 두 가지 하두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막차에 타서 목적지에 도달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막차를 타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여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에서 막차라는 의미는 전자보다는 아마도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요? 과거 대학 시절이나 학창 시절 때 가운데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고요. 이 수건 돌리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죠. 물론 제가 학창 시절 때 이러한 놀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의 수건은 폭탄의 개념보다는 관심 있는 사람에게, 멋있는 남자에게, 좀 예쁜 아가씨에게 나 너에게 관심 있어 라는 의미로 웃으면서 뒤에서 막 수건을 놓고 가잖아요. 그런 놀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이러한 순수한 게임이 좀 변질되어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수건을 돌린다, 뭐 폭탄을 돌린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특정 지역에 1차적으로 침투한 사람들이 2차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수익을 본 후 판다는 얘기죠. 그러면 2차에 들어온 사람들은 또 3차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수익을 내고 또 판다는 얘기죠. 그리고 4차에 들어온 사람들, 4차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팔려고 하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감을 느끼겠어요? 본인은 예를 들어서 11억 주고 샀는데 내가 10억에 팔려고 해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8억에 팔고자 해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순간에 몇 억이는 돈이 날아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처럼 내가 팔고자 했을 때 안 팔렸다. 그때의 고통은 뭐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하나 잘못 사가지고요. 겪는 고통. 겪어본 사람이라면 정말 장난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먼저 이와 유사한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광주광역시의 사례인데요. 한국감정원의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인데요. 먼저 빨간색으로 된 거 전국적인 그 지수예요. 2018년 작년이죠. 6월달에 마이너스, 7월달에 마이너스, 8월달, 9월달, 10월달부터 이제 플러스로 전환된 후 12월달에 마이너스 0.01%인데요. 서울로 놓고 본다면 6월달에 0.23, 7월달에 0.32, 8월달에 0.63, 9월달에 1.25, 10월달에 0.52, 12월달에 0.04였다는 거죠. 즉 1년 6개월 하니까 6.22%로 전국에서 최고 많이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광주광역시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번 살펴보면요. 6월 달에는 0.14, 7월 달에는 0.27, 8월 달에는 0.29, 9월 달에는 0.67, 10월 달에는 0.61, 11월 달에는 0.46, 12월 달에는 0.42라는 얘기입니다. 누계로 따지면 3.88%인데요. 서울을 빼고는 전국 1등을 차지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 지역이 바로 광주광역시라는 얘기죠. 언제요? 2018년도에 말이죠. 그렇다면 왜 광주광역시가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흔히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공급 부족이다. 새 아파트가 부족이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적었다. 또한 광주 자체가 저평가되었다 등등의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는 점에서는 광주 지역의 이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광주 쪽에 매수 세력들이 많이 붙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매수 세력이 1차 투입인데요. 광주가 저평가되었다. 뭐 공급 부족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매수 세력들이 또 달라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광주가 저평가되었다. 공급 부족이다. 상승하는 지역은 상승한다. 달리는 말은 달린다는 거죠. 이처럼 2차 매수 세력이 붙고 아파트 가격은 또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매수세가 또 달라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광주가 저평가되었다. 공급 부족이다. 상승한 지역은 상승한다. 광주 지역이 오르고 있대. 광주 아파트 장난 아니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서 3차 매수 세력까지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광주 시민들조차도 와, 이거 우리 동네 아파트 가격 너무 올라가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무주택자이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제 들어온 거 무서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세 만기가 되었어. 그럼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돼. 그럼 이사 가려고 하니까 전세 금액도 올랐어. 그러면 불안해지죠. 요럴 바에야 나도 그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소유자들이 막차에 막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결국 광주광역시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 84제곱미터, 즉 32평이 되겠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1월달까지만 해도 아파트의 매매 금액이 5억대에 형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5억대에. 그런데 이 아파트가요, 단 10개월 만에, 아니 5억대에 거래되는 이 아파트가 10개월 만에 2018년 12월 달에는 11억 1천만 원까지 실거래 가격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5억대에서 11억대라. 갑자기 그냥 5억대 금액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요게 뭐 3년, 4년 걸린 것도 아니고 단 한순간에 10개월 동안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이 절정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가격에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실제 주민들이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마음이 변화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요? 요게 수많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전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죠. 올라도 너무 비정상적으로 오는 것 같다. 좀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2018년 11월 달에 실거래가 11억 1천만 원짜리가 2019년 8월 달에 올해죠. 7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또 됐다는 얘기입니다. 11억짜리가 7억대에 거래가 됐으니까 또 3억에서 4억 정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즉 1년 사이에 5억이 올랐다가 또 몇 개월 사이에 3, 4억이 떨어지는 거. 이게 광주광역시의 공급 부족 때문에 일어난 현상일까요? 이게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나요? 즉 부동산도 이제는 주식처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1차로 진입하고 또 2차로 사람들이 진입을 하고 먹고 나가고 또 3차로 진입을 하고 결국 뒤따라서 투자를 한 실수요자들만 힘든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12.16 부동산 대책, 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반영된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대책까지 앞으로 반영이 된다면요. 부동산 시장에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증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매수세는 줄어들고 매도세는 증가되는데 12.16 부동산 대책까지 터지게 됨으로써 지금보다 더 힘든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요. 마지막에 막차를 탄 현지인들만 힘들어지는 것이고 외지 투자인들은 이익을 보고 나간 것이고 남은 사람들만 꼭지에 남게 된다는 거죠. 물론 또 그래요. 내가 안 팔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충분히 맞는 말이에요. 내가 돈이 급하지 않는 이상 안 팔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또 그 가격대에 올라올 시기가 도래될 거예요. 다만 그러한 시기가 앞으로 몇 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는요, 폭주기관차처럼 무조건 달리기만 하는 기차, 그런 기차는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으면 쉬어가고요. 기차가 고장이 났으면 수리를 해야 되고요. 때로는 앞에서도 땡기고 뒤에서도 땡기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기차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영원히 올라만 가는 그런 폭주기관차 같은 부동산은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때로는 내려갈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부동산이라는 거죠. 즉, 큰 흐름과 큰 그림을 여러분 잘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큰 흐름이라는 것은 국가의 정책이고요. 큰 그림이라는 것은 수요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부동산의 큰 그림은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는 점이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또한 지금은 조심하게 움직일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시기에 저점에 매수하겠다는 것은 혹시 나만의 욕심이 아닐까요? 지금은 그냥 시장을 바라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차는 영원히 달리지는 않습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